아이 근데 정작 수영은 뒷전이고 그 복장에 달리기가 웬 말이오? 준비 운동 하는 거요 시방? 자, 어떠세요? 이런 모양의 수영복은 허벅지 쪽이 많이 조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정뿐 아니라 지상에 있을 때의 기능성 체크까지 샘플 수영복이 제품화되기 전 피팅 모델의 선택이 크게 반영된다. 평균적으로는 한 4-5벌 정도? 많으면은 한 10벌 정도? 입고 또 입고를 무수히 반복! 디자인부터 착용감까지 구체적인 평가는 필수니 쉬워 보여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제일 편해요. 착용감은 어떠세요? 다른 수영복보다 지금 이 근육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감이 있어서 수영하면 기록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회당 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업이 전문성이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또 회사에 많이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적은 돈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서면은 기본 전속계약 체제로 근무하니 이거야말로 틈새 직업. 웬만한 영권만 가능하면 도전해 볼만할 터. 그 물의 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물의 마찰력 그런 것도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꼭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의 수영복도 이들의 테스트를 거쳐간 것들. 어디 수영뿐이냐 물속에서 뛰고 구르는 아크로바틱까지 최종 검증을 위한 필수 관문. 반복적인 테스트를 위해 무한 체력은 뒤따라야 할 조건이다. 힘드시다고 봐요. 네, 지금요? 네,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영복은 매년 매월 이제 생산을 계속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영복 시장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업이죠. 배움의 왕도는 없어도 취업의 왕도는 있다. 취업 준비생부터 제2의 진로를 찾는 이들까지 땀 흘려 배운 만큼 취업의 길도 열린다는데. 예, 한옥학교 실습자입니다. 정자를 짓는 거예요, 정자. 저 정자를 다 완성시키는 게 저희들 말하자면 수업 내용이에요. 3개월 과정이에요, 3개월. 한옥의 인기가 높아가며 수업마다 수강생들로 만원설에 꿈을 이루고자 모였다. 첫째 목적은 직업을 목적으로 들어왔고, 둘째 목적은 이제 한옥 기능자 자격증. 제 시골에 이제 제가 한옥으로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꿈이 있으니 목표 달성은 시간 문제. 게다가 수업료 절반 이상의 국비 지원되니 배움에 있어 걸림돌은 없다. 도구 다루는 기본 상식부터 깎고 다듬는 일까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서양 건축과 달리 목수 일부터 배워야 할 수 있다는 한옥 설계. 나무와 씨름하는 게 나름 중노동일 터. 허나 이 길로 뛰어드는 이들은 날로 늘고 있다. 현재 한옥 살림집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옥 살림집을 지은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교육받은 학생들이 일판에 취업을 했을 때 적응하고 몫으로 커나가는 쪽에는 아주 유리한 것 같아요. 주거 공간부터 사무실까지 한옥이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한옥 건축가의 위상도 급부상. 찾는 이들 늘면서 전망 있는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으로 얘기하면은 그 도편수라고 하는 것인데 시공과 설계를 다 아울러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죠. 2D 도면에서는 이러한 그 첨화선에 대해서 표현이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100% 수작업도 옛날, 이제 한옥도 첨단과 많았다. 컴퓨터로 입체 작업 후 기계로 깎고 찍어내는 방식을 도입. 나무에다가 먹을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깎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적어도 10년 내에 그걸 하시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사 첫날부터 그거를 작업을 했거든요. 그만큼 세월 좋아졌단 얘기긴 하나 현장 가서 발로 뛰며 작업하는 건 옛날 방식 고수. 시대가 바뀌어도 지킬 건 지킨다. 이 제목도 여기 있는 큰 목표들은 다 오늘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드림의 미학이 적용됐던 한옥 건축 못 하나 박지 않고 기둥이며 석가래까지 하나하나 깎아 맞추며 지어왔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이제 끌이라든지 아니면 대패 같은 걸로 계속해서 보정을 하면서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디지털 그 수치값에 의해서 하니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놓게 되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야. 전통 한옥의 미학은 고스란히 살리되 두 번 손 가지 않도록 온 자체로 한 번에 쏙쏙 맞춰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철저히 했다. 조립식의 튼튼한 시공, 환경 친화적 건물의 선의 아름다움까지 살려내다 보니 세계적으로 한옥의 인기 급부상, 해외 취업의 길까지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오래된 우리 한옥 기술이
최첨단하고 만나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볼 수 있죠. 세월 따라 시대에 따라 뜨거워지는 직업도 달라지기 마련. 인기 직업 쫓기보단 틈새 유망 직업을 선택. 7.8개의 정신으로 도전하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13세 미만 성폭행 피해자는 무려 1,220명, 특히 가해자의 대부분이 근친범이나 면식범으로 밝혀져 충격이 더욱더 큰데요.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 그 충격적인 실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VJ 특공대가 취재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아동 성범죄, 특히나 최근 3년간 아동 성폭행은 무려 90%나 증가했다는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이죠. 발치 모착 기간을 지금 10년에서 30년. 때와 장소 불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등교사의 성추행 논란.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교재연구실장 여기를 데리고 가서 무슨 눈을 감아라 하고 입에다 뭘 넣겠다. 교재연구실로 불러 명상을 시키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모는 지난 30일 경찰에 담임교사를 고소했다. 어떤 경우에 그 소리를 막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죠. 믿음이 안 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을 아빠 하고 와서 앉은 애가 3m 이내로는 가까이 오질 않아요. 아빠한테도. 사건 후 보름이 넘도록 학교에 가지 않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 학생. 변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성추행 논란으로 학교 역시 발칵 뒤집혔다. 해당 교사는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명상을 시켰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 학교 측 역시 언급된 장소는 사람 출입이 잦고 투명 유리로 돼 있어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데. 그때 정황 시간대가 2교시 수업 마치고 그때 애들 막 왕래의 시간 때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불렀어요. 약 3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시간과 공간이 그 사이에 그런 행위를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상반된 주장 속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아동 성범죄. 철저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잘못 있으면 잘못 되는 거고 잘못이 없으면 드러날 것이고 조사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거. 아동 성범죄자의 70% 정도가 근친범이라는데 성추행을 당한 초등학생, 그 범인은 바로 친아버지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혼한 상태로 그 이혼 중에 별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3차례에 걸쳐서 그 추행 행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 하지만 아버지는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네가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빠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많이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 중에 시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피의자는 형량이 너무 길다며 항소한 상태. 가정 불화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다는데. 실존에 몰라서 딸인지 몰라서 했다는 거 그것도 변명이거든요. 성추행과 잦은 폭행. 이제 아이에게 아버지는 두렵기만 한 존재다. 때리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말 잘 안 들으면 때리고 내가 설거지 힘들어서 안 한 건데. 1심 판결 후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딸.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고통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 7, 8년은 받아야 죄라는 자체를 전혀 비우치지 못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범죄 성폭력. 생채기 난 마음의 상처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이 흘러도 완전하게 치유되긴 어렵다고.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의 연령 또한 점점 어려지고 있다.
남성, 사람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이죠. 믿을 수 없죠.